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정승우 작가님의 삶을 바꾼 달리기 여정입니다. 유튜브 채널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 영상을 저희가 봤는데요. 46. 사실 뭐 이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해서 인생에 정말 큰 전환점을 맞이하신 분이죠. 근데 왜 하필 달리기였을까? 무엇이 그를 계속해서 달리게 만들었을까? 이게 단순히 그냥 건강관리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인터뷰 자료를 보면서 정승우 작가님이 달리면서 마주했던 어떤 내면의 목소리들, 또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그런 깨달음들, 이런 것들을 함께 좀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자료는요, 단순히 어떻게 달리기를 시작했나, 뭐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큰 위기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그어놓은 한계들을 막 부수면서 성장하는지,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살아있음을 아주 강렬하게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달리기. 또 어떻게 보면 조금은 거치지만 뭐랄까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격렬한 방법으로서의 달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나에게 필요한 돌파구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승우 작가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무엇이 그를 트랙 위에 서게 만들었는지 그 좀 절박했던 첫 순간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46이라는 나이, 이 나이에 달리기를 시작하셨다는 점이 먼저 좀 눈에 띄는데요. 보통은 뭐 더 젊을 때 시작하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기 마련인데 인터뷰를 보니까 당시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뭐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작가님이 직접 밝히셨듯이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잖아요. 그때랑 맞물려서 직장에서의 어려움, 또 가정 내 문제, 인간관계도 막 삐걱대고 그러니까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위기를 맞으셨던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유일하게 좀 숨통을 틔워주던 취미가 있으셨대요. 바로 대학로 연극 관람. 아, 연극 좋아하셨군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불가능해지면서 정말 그야말로 고립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쳤고요.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살기 위해서라니. 아, 그 단어의 무게가 확 느껴지네요. 정말 그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군요. 그런데 처음부터 해결책으로 달려야겠다 이렇게 떠올린 건 아니었다면서요? 다른 시도들도 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위기를 딱 감지하고 처음에는 좀 더 내면적인, 그러니까 정신적인 방법들에 좀 기대를 걸었다고 합니다. 뭐 명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계발 시간 갖는 미라클 모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유행했었죠. 그렇죠. 혹은 뭐 좋은 글 베껴 쓰는 필사 같은 것들이요. 그런데 인터뷰에서 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깊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는 이런 좀 정적인 방법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대요. 오히려 나는 이것조차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만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아,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럼 달리기로 이게 딱 연결이 된 건가요? 정말 좀 뜻밖의 계기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영화 같은 우연한 순간이었어요. 회사 동료들하고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둘레길을 산책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약속 시간에 늦게 된 거죠. 그래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동료들을 막 따라잡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뛰기 시작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군대 제대 이후 처음으로 뛰어본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와.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계획에는 전혀 없던 그런 달리기였던 거죠. 이야, 정말 예상치 못한 시작이네요. 근데 보통 그렇게 갑자기 뛰면 숨차고 힘들어서 다신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 이 첫 달리기가 뭔가 아주 강렬한 기억으로 남으셨나 봐요. 정확합니다. 처음 한 1km 정도를 뛰고 나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속으로 내가 미쳤지 이걸 왜 했나 절대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수없이 다짐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 퇴근길 버스 안에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약 1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아까 낮에 뛰었던 그 순간, 특히 막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죽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장면만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네, 고풍스러웠던 기억이 계속 떠올랐다고요? 어,
그게 왜 좋은 경험으로 연결이 된 거죠? 좀 이상한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극심한 신체적 고통의 순간에 아주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감각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막 괴롭히던 온갖 걱정거리, 시름들을 완전히 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다른 모든 고통을 그냥 지워버린 거죠. 아, 그 해방감이 너무나도 기뻤다고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한 고통이 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던 셈입니다. 와. 고통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 그게 해방감으로 이어졌다니, 이야,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되게 강렬한 경험이었네요. 그래서 그 감각을 잊지 못하고 바로 그날 저녁에 다시 뛰러 나가신 거군요. 네, 그야말로 모에 홀린 듯이 행동하셨다고 해요. 퇴근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평소 가던 집 방향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광교 호수공원 쪽으로 그냥 발걸음을 옮기셨대요. 심지어 복장은 양복 차림 그대로였고 어깨에는 가방까지 메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아, 양복 입고요. 네, 공원에 도착해서는 걷다 뛰다를 막 반복하면서 한 3km 정도를 돌았는데 바로 그날 밤부터 정승우 작가님의 본격적인 달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정말 아주 극적인 시작이었죠. 그렇게 달리기의 내력에 푹 빠지셨지만 사실 이런 강렬한 첫 경험을 꾸준한 습관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인터뷰에서 스스로 아침잠 끝판왕이라고 하실 정도로 잠이 많으셨다는데 어떻게 매일 새벽에 달리는 그런 러너가 되신 건가요?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뛰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점심시간은 너무 촉박하잖아요. 제대로 씻기도 어렵고 그래서 퇴근 후 저녁 시간으로 옮겼는데 이건 또 뭐 야근이나 갑작스런 회식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꾸준히 실천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남은 선택지는 자기가 가장 내키지 않았던 새벽 시간뿐이었던 거예요. 가장 하기 싫었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지못해 새벽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막 알람 소리에 괴로워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새벽에 달릴 생각을 하니까 설렘 때문에 저절로 눈이 딱 떠지더라는 겁니다. 와, 설렘 때문에요. 네, 마치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처럼 전날 밤에 다음날 입을 운동복이랑 양말까지 전부 다 챙겨놓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 정도였다고 해요. 심지어 너무 설레서 운동복을 그대로 입고 잠든 날도 꽤 있었다고 하니까 와, 정말 달리기가 삶의 큰 즐거움이 된 거죠. 이야, 설렘이 알람을 이겼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아무리 설레도 매일 새벽에 혼자 그 의지만으로 습관을 쭉 이어가는 건 어려웠을 텐데요. 혹시 뭐 특별히 도움이 된 도구나 방법 같은 게 있었을까요? 여기서 런데이라는 달리기 앱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가수 요조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이 앱을 알게 돼서 사용하기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런데이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보 러너들을 위해서 8주 동안 점진적으로 달리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아주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음성 코칭이랑 같이 제공하거든요. 아, 네네.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큰 도움이 되었는데 정승우 작가님에게는 이 앱의 네트워킹 기능,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네트워킹 기능이요? 달리기 앱에요? 그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앱 안에서 친구를 맺을 수가 있는데 친구가 달리기를 시작하면 누구누구님이 달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는 음성 알림이 온대요. 그래서 새벽에 막 이불 속에서 뭉구적거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의 알림 소리를 들으면 아, 나도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막 달리고 있을 때 친구들이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응원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달리는 도중에 누구누구님이 응원하셨습니다 하는 박수 소리랑 같이 음성 메시지가 들린다는 겁니다. 와, 재밌네요. 혼자 뛰고 있지만 꼭 누군가 옆에서 막 응원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혼자서 새벽길을 달리고 있지만 마치 여러 친구들하고 함께 뛰고 있다는 그런 강한 유대감과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오프라인 달리기 모임에 나갈 용기를 내기까지 약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응원이 꾸준히 달릴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인터뷰에서 여러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이 만들어낸 실질적인 힘인 거죠. 오,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말 좋은 순기능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럼 이렇게 꾸준히 달리기를 이어가시면서 정승우 작가님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찾아왔을까요? 아무래도 내면적인 변화가 컸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본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역시 성취감의 회복, 그리고 자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걷는 거랑 달리 달리기는 필연적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 즉 고비를 넘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네, 어제는 쉬지 않고 오르지 못했던 동네 언덕을 오늘은 마침내 쉬지 않고 완주했을 때, 그때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아주 순수하고 뿌듯한 그런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기분이 마치 초등학교 시절에 상장받았을 때처럼 너무 기뻤다고 비유하셨죠. 아, 그런 작은 성공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바닥을 쳤던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다시 올라오셨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내가 이 새벽에 이렇게 힘든 언덕을 넘은 사람인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하는 식의 아주 단단한 자신감이 내면에서부터 차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자신감은 단순히 달리기 실력 향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쓰기에 도전한다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등 다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었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달리는 동안 긍정학원 오디오북 같은 걸 듣거나 아니면 때로는 그냥 조용히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억눌렸던 슬픔이나 분노 같은 걸 눈물로 막 흘려보내기도 하면서 깊은 정서적 해소와 치유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걸 작가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굉장히 격렬한 방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격렬한 방식의 자기 사랑이라. 야, 정말 와닿는 표현입니다. 고통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과정이었군요. 이런 내면의 변화와 함께 외적인 변화도 꽤 크셨다고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오해할 정도였다고요? 네, 달리기 시작하고 나서 살이 정말 많이 빠지셔서 한동안 못 봤던 회사 선배나 동료들이 혹시 암 같은 큰 병에 걸린 거 아니냐고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쿠. 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남들 시선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아주 짧은 러닝 쇼츠나 심지어는 시선을 확 끄는 빨간색 레깅스 같은 아주 과감한 복장도 시도하게 된 거죠. 더 이상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위축되지 않고 나 지금 운동하러 나가는데 이게 제일 편한데 뭐 어때? 하고 당당하게 말하게 된 자신의 변화를 되게 흥미롭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스스로 그어놓았던 어떤 외적인 제약들을 깨트린 거죠. 셀카 이야기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예전엔 자기 사진 찍는 걸 진짜 극도로 싫어하셨는데 달리기 시작하고 나서는 휴대폰 앨범에 온통 땀 흘리면서 웃고 있는 자기 모습 사진뿐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단순히 외모 변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달리는 길에 보이는 하늘 사진, 예쁜 꽃 사진 이런 것만 찍다가 다른 러너분이 올린 러너들을 위한 셀카 잘 찍는 법 이런 포스팅을 보고 용기를 내서 따라해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때 그 포스팅에서 봤던 쪽팔림은 잠시다 이 문구가 마음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하하, 촉팔림은 잠시다. 네,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걱정보다는 지금 이 순간 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자체의 즐거움과 성취를 기록하고 긍정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된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경험들이 모여서 나는 이런 옷은 못 입어, 나는 사진 찍히는 거 싫어해 같이 스스로 만들어둔 수많은 한계와 금기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달리기가 단순히 그냥 신체 단련을 넘어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장벽까지 허물어뜨린 거군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에너지가 글쓰기라는 또 다른 창조적인 영역으로까지 이어졌다고요? 네, 참 신기하죠. 격렬하게 땀을 흘리고 난 직후에 쓴 글은 뭔가 좀 달랐다고 합니다. 문장이나 표현이 다소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뭔가 날 것 그대로의 생생함, 살아있는 느낌이 강하게 묻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달리기를 통해 얻은 그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꿈꿔왔던 글쓰기에 실제로 도전하는 용기로 이어졌습니다. 글쓰기 플랫폼 브런치라고 있잖아요. 작가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글을 연재하는 곳인데 여기에 작가 신청을 했는데 3번이나 연거푸 떨어졌다고 해요. 아, 3번이나요? 네.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쉽게 포기했을 텐데
달리기로 다져진 끈기와 자신감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결국 4번째 도전 만에 작가로 데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전부터 인스타그램에 매일 달리기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그날 달리기 경험에 자기만의 제목을 붙이고 짧은 소회를 덧붙이는 식으로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해온 것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SNS를 단순한 기록이나 소통 창고를 넘어서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도구로 활용하신 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특히 두려움을 느낄 때일수록 더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다고요? 필요한 박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죠.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 버겁거나 두렵다고 느껴지는 목표가 생길 때 예를 들어 나는 오늘부터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거나 며칠 뒤에 중요한 인터뷰 촬영을 합니다와 같은 내용을 일부러 인스타그램 같은 공개된 공간에 툭 던지듯이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라도 스스로 약속을 어기거나 도망칠 구멍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되니까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 장치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거죠. 영리한 방법이에요. 야,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근데요, 풀코스 마라톤 완주도 사실 일반인에게는 엄청난 성취잖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무려 10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까지 도전하셨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또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상상도 안 가는데요, 100km는. 딘 카르나데스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울트라 마라토너가 있거든요. 그분이 쓴 울트라 마라톤 맨이라는 책을 읽고 42.195km의 풀코스 마라톤 너머에도 또 다른 극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와, 인간이 이런 거리도 달릴 수 있구나 하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다는 엄청난 거리감과 두려움도 함께 느꼈다고 해요. 특히 울트라 마라톤 대회 도중에 좀 안타까운 사고로 주자들이 사망했다는 그런 기사까지 접하게 되면서 내가 감히 도전할 만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한동안 마음을 접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섭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내신 거죠?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스타그램 피드를 이렇게 넘겨보다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보이는 한 여성 러너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청남대에서 열린 10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완주했다는 인증 사진하고 글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사진 속 모습이나 기록 같은 걸 봤을 때 자신보다 특별히 더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졌거나 전문적인 성취처럼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 힘든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사실. 이게 큰 충격과 함께 용기를 주었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의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자극이 된 거군요. 네. 저분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 건 뭐지?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면서 망설임 끝에 100km 울트라 마라톤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평범해 보이는 성취가 다른 사람에게는 거대한 도전의 불씨가 되어준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정승호 작가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달리기를 잘하는 법이나 마라톤 완주 비법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네요. 훨씬 더 깊고 보편적인 어떤 성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작가님 본인도 인터뷰 말미에 강조하셨듯이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걸 듣는 사람 각자에게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아보라는 권유로 확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달리기는 꼭 두 발로 뛰는 그런 육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좀 안락한 영역, 컴포트존을 벗어나게 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게 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모든 활동, 그 모든 것이 당신만의 달리기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책 제목, 모든 달리기에는 이야기가 있다처럼 평범해 보이는 모든 사람의 도전과 성장에는 저마다의 고유한 서사와 의미, 그리고 박수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아주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승호 작가님의 정말 진솔하고 깊은 이야기를 통해서 달리기라는 이 하나의 행위가 절망의 끝에 서 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다채롭고 또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건강을 되찾은 것을 넘어서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회복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며 나아갈 용기를 얻기까지. 달리기는 그에게 정말 삶의 방식 그 자체였네요. 네, 맞아요. 특히 좀 곱씹어 볼 만한 두 가지 깨달음이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나는 내가 선택한 고통을 사랑하기로 했다는 그 주체적인 다짐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달린다고 무조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나아지려고 달려야 결국 나은 사람이 되더라는 성찰이었습니다. 아, 나아지려고 달려야 나은 사람이 된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느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스스로 분명한 의지와 목적의식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쩌면 당신 안에도 아직 꺼내지 못한 어떤 가능성, 혹은 오랫동안 넘어서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던 어떤 한계가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만의 달리기는 무엇일까요? 당신을 조금은 불편하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성장하게 하고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서 당신의 마음속 트랙을 향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